반갑습니다. 우경화 대표입니다. 오늘 자서전 출판 지도사 저희 5기가 최근에 8주간 이제 수업이 끝나서 오늘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시니어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환경에 발맞춰 가지고 각 지역에서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를 하고 전자책과 종이책 출판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기 분들이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서전을 쓰면서 느꼈던 효과나 필요성들을 편하게 발표를 할 거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박정윤 대표님, 조인설 대표님, 문선아 대표님, 마지막에 서미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우린 모두 부서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상처난 나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출판 지도사 5기 박정윤입니다. 저는 항상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교훈, 감정의 변화, 중요한 순간들이 제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야기들이 단지 제 머릿속에만 남아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8살의 나이에 방송대 대학원 문예창작 콘텐츠학과에 진학하여 글쓰기를 공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서 블로그 검색을 통해 우경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자서전 출판 지도사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서전은 단지 한 개인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의미와 교훈을 타인과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학의 종류, 자서전의 종류, 자서전을 써야 하는 이유, 자서전 대필 및 출판 계획안,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자서전을 써본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은 문학의 종류 중 교술 갈래에 속합니다. 교술 갈래에는 수필과 평론이 있는데 자서전은 이 중 수필에 속합니다. 자서전, 위인전 등은 교술 관례 중 수필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이고 주제가 무거운 수필을 중수필, 조금 가벼운 내용을 에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서전 형식은 수필, 에세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서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의 종류에는 자서전, 회고록, 수필, 큰 범주에서 일기 및 서간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자서전은 한 인물의 전 생애에 대한 길고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은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한 사람의 삶을 대중과 공유하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제작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저를 이제 홍보할 만한 글을 포스팅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총 5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자서전과 관련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시인데 현재 AI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이 GPU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젠슨 황은 AI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공식 자서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은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인터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약간 읽어드릴게요. 젠슨은 훗날 자신이 회로기판 설계자에서 CEO로 급부상한 과정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묘사했다. 나는 주립대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특별히 야망이 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2020년 OBI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젠슨은 이처럼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그 겸손이 과장된 듯 보이기도 했다. 예, 이걸 작성하신 분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스티브 위튼이라는 분이고요. 젠슨왕의 지인 약 300명과 인터뷰 후 작성된 자서전입니다. 다음은 번역가이자 소설로 유명한 안정호 작가님의 3인칭 시점의 자서전인데요. 3인칭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문학의 맛은 청년에게 지적인 모험과 탐구의 희열을 제공했다. 책 읽기는 인생의 풍경을 보는 그의 시야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넓혀주었고 영혼이 깊어지며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 듯 싶었다. 그 다음은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은 한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자서전과 유사합니다. 전 생애를 다루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과거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예,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회고록인데요.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고록 작가들의 고충과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읽은 수많은 회고록이 실패작이었던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이다. 그 회고록들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인물이 제외되어 있다. 인간을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은 에세이인데요. 에세이는 자서전의 종류에서 가장 짧은 유형입니다. 자기소개서와 형식이 유사합니다. 다른 유형의 에세이와 달리 자서전은 더 친밀하고 감정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특정 이벤트, 기간, 사람 등에 중점을 둡니다. 제가 자주 구독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월간 에세이라는 잡지고요. 이제 짧은 글의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글을 보시면 반려견을 잃고 나서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뭉게라면 이럴 때 화를 냈겠지? 빨리 일어나서 산책이나 가자고 했을 거야.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주 오랜만에 웃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제야 곁에서 함께 슬퍼하는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다.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금씩 다시 움직였다. 비로소 정답이 보이는 듯 했다. 예, 이분은 뭉게라는 강아지 반려견을 키웠던 예예 화가가 쓴 수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서간문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서간문도 자서전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예, 반고의 영혼의 편지인데요. 동생인 태호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책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굳은 의지를 갖고 몇 년 안으로 사랑과 감정으로 충만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몇 년 안에 무언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내 계획을 이끌어준다. 예, 그러면 이제 또 태호가 우리 희망을 갖자. 형의 불행은 분명 끝날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심리적 치유입니다. 삶의 고통이나 상처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치유와 감정 정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 유산 전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글쓰기 능력 향상입니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 부여입니다. 평범한 삶이라도 기록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서전 출판 지도사 과정을 들으며 전자책 출판 코칭, 자서전 강사, 그림책 자서전 코칭, 자서전 대필, 종이책 소량 출판 등의 노하우를
우경아 대표님과 이은미 대표님께 배웠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자서전 대필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어서 약간의 시장 조사와 저만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5년차 게임 기획자이자 10년차 시나리오 창작 클럽 매니저이신 디돌려 차기님의 대필 견적서입니다. 자서전 원고만 작성하는데 35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전문 출판사 라이프 스토리의 자서전 출판 비용입니다. 200페이지 내외 100부 인쇄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저만의 차별화된 자서전 대필 그리고 출판 방향성 및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성입니다. 고객이 자서전을 출간하려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원고입니다. 일대기 형식의 자서전에서 벗어나 기획성에 맞는 원고로 잠재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결코 저렴한 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객이 수긍할 만한 퀄리티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발굴을 통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쓴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80세를 바라볼 때 쓴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은 제 인생의 길라잡이였습니다. 소설 속의 세 가지 질문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대답은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은 질그릇의 노래에서 인생에서 사랑과 친절이 없어진다면 인생의 온갖 즐거움도 없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과 정진석 추기경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책을 내고 싶어 합니다. 개개인의 다사다난했던 삶의 흔적과 생각,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소중한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대표님 너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 주제로 발표할 오기 조인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MBTI에서 N 유형이 거의 극에 가까울 정도로 직관적인 성향이라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삶을 뭐 자서전 쓰면서 뭐 아주 오래된 기억부터 현재까지 쭉 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힘든 일도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아주 많아져서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10분짜리 PPT로 발표하라 하시니까 나름 어제 밤까지 막 고민을 엄청 했는데 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만 분주했지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자서전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들에서 대해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서전 쓰면서 느낀 점, 첫 번째는 생애 이력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서전이란 한마디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쓴 책이죠. 저 또한 이번에 자서전 쓰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 생각과 감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잠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자서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지금까지의 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다시 경험하고 느끼고 정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력서에 비유를 했는데요. 정말 잘 쓴 이력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지 이게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력서가 정말 잘 쓴 이력서라고 해요.
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모두 그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죠. 너 과거에 뭐 했어? 어떤 경험이 있어? 근데 정말 보고 싶은 건 그 과거 안에서 이 사람의 미래 모습을 유추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써보니까 자서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지나온 날들을 쭉 따라봤더니 저의 이력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실증을 좀 빨리 내는 편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되돌아가 보니까 그 다양한 이력이 모두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교육이라는 매개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문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하고 글을 쓰고 또 학습지 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고 편집 디자인도 사실은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표현해내는 일이었고, 아이들 논술지도, 뭐, 처녀화장품 강사, 직업 상담사로 뭐, 직업 교육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 이르기까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지도라고 했는데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지난 저의 이력을 한눈에 보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전의 순간. 아, 그 전에 제가 두 번째 자서전을 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이 자서전 쓰기 8주 과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도전의 순간이라고 마지막에 정했는데 삶이 도전을 걸어오는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묶어서 나온 저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류 역사상 모든 성인들은 고난의 도전을 받아 응전하고 극복한 사람들이다. 인류의 문명도 나라도 개인도 고난의 도전 없이 성공한 예가 없다. 저한테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또 힘들었던 시기가 첫째는 이 결혼과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어찌됐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었던 건데 둘이 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점을 부딪혔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작별.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건강 문제. 이런 힘들었던 시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순간, 또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나아갔던 순간, 또 분명한 거는 두렵지만 끝까지 나아갔던 길 위에 더 크고 넓은 길이 있었고, 그게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자, 현재까지 이룬 성과, 먼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는 2주 만에 원고를 내려 하셔가지고 엄청 당황했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잘 온 것 같습니다. 종이책으로는 우리가 오기 과정에서 함께하는 공저 책이 나왔고, 그리고 조만간 옴니버스 시리즈 9편, 내 삶의 건강 비결이 나올 것 같고요. 전자책으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자서전 2권, 그리고 그림책 2권, 이렇게 해서 4권이 나왔죠. 그리고 박선희 대표님 소개로 황태옥 시인님과 함께 하루 한 편씩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책 뉴페이퍼에 개인 그 시집 등록을 마쳤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황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저 시집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에는 3개월간 쓴 90편의 시를 모아서 종이책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성과가 그래도 있었죠. 그 전자책 출판 지도사, 자서전 출판 지도사, 그리고 감사하게도 춘천 지부까지 맡겨주셔서 공식적인 자격은 다 갖추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오 대표님 주신 그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PPT 작업도 하고 좋은 강의, 코칭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여기 위에 작가라고 돼 있죠. 엊그제 사실은 난생 처음 네이버 인물 등록을 했는데 작가라고 기재돼서 되게 가슴 설레더라고요. 자, 우리 향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제 온라인 서점에 햇살 담은 책방이라고 예쁜 서점을 열었는데, 이 서점에 책을 많이 담는 것을 일차 목표로 했어요. 제가 막상 뭐 하려고 보니까 제 책이 없는 게,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이 일단은 좀 많아야겠다. 그래서 옴니버스 시리즈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림책을 만났다는 거. 저 어릴 때부터 음악하고 미술하고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그림 숙제 나오면 계약하기 전날까지 울고 잠들면 아침에 오빠가 딱 그려놓고 그랬을 만큼 미술을 못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래서 그림책은 생각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00% 글만으로 표현해내기가 어려운 시니어분들께는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책 자서전으로 더미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자책도 물론 좋지만 역시 실물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뿌듯하고 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지만 뭐 제 역할은 참여자들이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잘 그린 그림책을 보는 것보다 제 그림책을 샘플로 보면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우 대표님 그림책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일단은 다음 달에 인지행동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7일간 진행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시니어 인지 자극을 위한 감성 그림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팀별로 그림책을 만들고 전자책 출간하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샘플로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서 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서 아직 내용은 생각만 하고 만들지 못했지만 오늘 발표 때 보여드리려고 어제 급하게 표지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인지 자극을 위한 감성 그림책 할머니의 단어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해서 일단 제가 먼저 한 권 만들고 또 팀원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방향은 자서전 그 전자책 출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종이책 출판까지 하반기에 조금 더 준비하고 PPT도 만들고 해서 내년에는 여성인력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기관에 제안서 넣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서전 쓰는 것 자체도 좋지만 전자책이나 종이책 출판 프로세스를 알 수 있어서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출판하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근접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 과정 덕분에 제 책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책도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실은 작년에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운 인재교육연구소라고 이름은 딱 내걸었는데, 직무소양교육, 취업교육 외에는 나만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과정이 올해 제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이 4월 1일인데 박서인 대표님이 생일 축하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계기로 그 다음날 4월 1일부터 이 과정이 시작했잖아요. 그죠? 딱 2달이라는 게 짧은 기간인데 그동안에 뭐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도해주신 두 분 대표님과 우리 오기 동기분들 이 과정 이끌어주신 우리 박선희 대표님 모두 감사했고 특히나 우리 동기 정윤 대표님 늘 뭐 그 수업 끝나면 막 즉각 과제에 올리시잖아요. 저도 동기부여 돼가지고 막 열심히 따라가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제 그림책 더미북도 만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너무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광주의 문선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나의 자서전 출판 일기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우경아 대표님 만나면서 전자책부터 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네, 저도 막 두 분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진하게 준비를 못해서 살짝 너무 죄송하다 이 느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저의 자서전 출판 일기입니다.
작년 12월 우연하게 특강에서 오 대표님을 만나서 옴니버스 책을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내 삶의 귀인, 내 인생에서 나의 귀인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고, 내 발걸음 발걸음마다 다 순간순간에 귀인들이 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두 번째로 나의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와, 감사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많은 감사할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내 생활 곳곳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그 감사할 것들을 찾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 전자책 출판에서 저의 경력 단절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나의 삶을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 자신한테 잘했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만들니까. 근데 첫 번째 책이라 표지도 너무 조잡하고 제목도 안 이뻐서 나중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뿌듯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권의 출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했고 제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저의 인생이 엄청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네. 전자책 출판하고 나서 제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함께 만들게요. 라고 해서 무료로 지도한 자서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내 삶을 반성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저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분들의 자서전을 만들도록 지도를 해주면서 조금 어머니하고의 마음의 화해,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은 한을 품고 있는지 모르세요. 저 혼자만 그래요. 저가 제 마음의 한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자서전을 직접 이렇게 만들고 편집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생들의 이런 자서전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출판 수업을 하면서 옴니버스 책을 느닷없이 저는 2주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옴니버스 책을 느닷없이 만들어서 내용을 조금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 옴니버스 책을 그대로 제가 따라해 보기를 했어요. 저희 엔딩 플랜팀 상담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쓰기 위해서 내용도 구성도 그대로 이걸 따라서 내 삶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로 전자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 대표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50인이라는 그 많은 사람의 원고를 취합해서 일일이 편집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할까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였는데 우 대표님 덕분에 저도 그대로 따라해보기 하면서 힘겨웠지만 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승인이 나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자서전 출판 수업에서 한 세 권의 책입니다. 예, 저희 이 이야기는 사부작 나의 엘다잉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까지 한 2년 정도의 삶을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삶을 쓴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아버지를 너무 잘 보내드린 우리 가족들에게 또 박수를 한 번 보냈던 예,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썼던 이 내 삶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이 전자책으로 출판했는데, 이거를 종이책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종이책 출판 제작을 하고 있고, 원래는 오늘까지 배송해 주기로 했는데, 배송이 지금 안 돼서 배송이 되어지면 우리 오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좀 훌륭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삶 한 분 한 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경화 대표님을 만나서 전자책뿐만 아니라 옴니버스 책 이렇게 종이책으로도 출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고 또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제가 앞으로 항상 은퇴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퇴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지금 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제 인생의 또 다른 귀인이 우경화 대표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책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전자책과 종이책 표지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이거는 제가 우리 자서전 출판 수업을 하면서 교육 이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예, 광주 전자책 팀으로 일기 팀으로 만든 책들입니다. 예, 이거는 주택보증에 다니는 부장님께서 쓰신 전세 사기 당하지 말라고 청년들한테 내놓은 책, 그다음에 고양이 둘을 키우는 열심히 사시는 그 보험 컨설턴트님. 그리고 이제 그때 너는 지금 우리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둔 아들 결혼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의 둘째 아들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 결혼하기까지의 그 인생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 열심히 제작하고 있고 표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만들어서 결혼식 영상에 하나하나 PPT로 만들어서 띄운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설레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3명은 지금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성돼서 등록까지 되신 분은 이분들이십니다. 이번에 또 커다란 도전을 했습니다. 우연하게 대필 자서전을 좀 만들어 달라. 본인이 장관상을 받으시는데 내가 작가로 급하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필 자서전을 해보았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성공하기까지의 그 고마운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크로바 노트 앱에 그분의 이야기를 녹음해 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대로 그 문장을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지만 대필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녹음해 가지고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책 작업하는데 바쁜 와중에 6시간을 통째로 온통 쉬는 시간 없이 몰입해 가지고 2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이 자서전 출판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저로 하여금 대표님이 알려주신 전자책이며 옴니버스며 대필 자서전이며 이걸 제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두려움 없이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표지도 이것도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제 자신이 그림에는 젬병이고 디자인에는 젬병인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입니다. 저에게 자서전을 쓴다는 건 지금 24년도부터 저는 사실은 웰다잉협회에서 자서전 작성하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자서전을 쓰는 건 이런 효과가 있어요라는 거를 사실은 많이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거는 이론적인 강의였더라고요. 제가 직접 자서전을 써보면서 제 삶 전체를 해보면서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글로 써봄으로 인해서 가족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나 자신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단어로 문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되게 뾰족뾰족했구나. 나는 뾰족뾰족하지 않게 살아왔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글을 쓰니까 그 문장으로 그 뾰족함이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옴니버스 책을 읽으면서 정윤 대표님이나 우리 피아노 치인 시인 선생님의 그 글들이 너무나 인솔 선생님 아름다운 그 단어들인데 저는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해서 저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참 많았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현재의 저와의 통합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생기게 된 게 무엇보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단어 문장에서 뾰족이를 발견하면서 이게 과연 부정적인 게 맞아? 좀 자명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동안 자명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안고 품고 살아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서전을 쓰고 누군가의 자서전을 지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버려야 될 게 집착이었어요. 저도 그 상당히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자서전 쓰기를 앞으로도 이 수업을 하면서 나의 재능 나눔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주변 정리부터 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자서전을 쓰면서 생긴 건 하루 며칠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먼슬리 플래너에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에 그 몇 줄씩이 채워지는 기쁨이 상당히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이라도 쓰는 습관, 손으로 쓰는 습관들을 기르면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저에게 변화되어진 것들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제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건 저에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한 뒤끝에 이걸 해놨더라고요. 좀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책을 만들지 않을 때였어요. 강의를 지도하고 저의 이야기를 짬짬이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써보기도 하면서 제가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내가 항상 일이 많아서 그거가 또 다른 불만을 갖구나라고 해서 거절을 잘하는 거, 예, 강의를 하면서 거절을 이제는 잘하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 미니멀 라이프, 맨발 걷기, 막 이런 거를 써놨더라고요. 예, 자서전 쓰기를 한다는 건요, 이렇게 내 삶을 통째로 뭔가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무튼, 오 대표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고,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무척 궁금하고 설레면서 오늘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 과정 끝나기 전부터 수업을 하셔가지고, 저 그 수강생들 표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참. 대표님이 그 만드시는 표지들이 다 뭔가 개성도 있고, 매력적으로 표지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내셔 너무 애쓰셨습니다. 잘하실 거면서. 네, 우리 다음 마지막 서미영 대표님은 지금 운전 중이라서 편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은 뭐 가능하신지 모르겠네. 지금 운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가능하시면 하시고, 불편하시면 아, 운전,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해요. 이렇게 다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일단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저한테 일단 그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모르는 점을 전자책과 그 종이책 만드는 그 편집 과정까지 국경화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그 점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웠고, 또 이제 저의 비전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소음이 좀 심한데. 네,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계획이 이제 시집 공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시인과 함께하는 그래서 시집 공저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시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만든 그 시그림책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만 읽었을 때보다 그림책이랑 같이 보니까 훨씬 더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이렇게 시 그림책 쪽으로 좀 많이 향후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집이랑. 그리고 또 열심히 배운 자서전도 이제 열심히 제가 그거는 더 능력치를 쌓아서 더 이제 퀄리티 있게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전문가시니까 시랑 또 잘 접목해서 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너무 만드신 것도 잘 하신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모든 분들 발표 너무 잘 하셨고요. 저희가 8주간을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성과랑 성장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서전의 매력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정 끝나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또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책에 나오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이렇게 어떤 우리가 느낀 그런 감동과 경험을 전해주는 우리 멋진 작가 강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